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위를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고 피서하면 되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간단하게 효과적으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그걸 살펴보고, 그리고 저 끝머리에 가서는 에어컨을 어떻게 이용해야 냉방병이 안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몸을 해치지 않고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건 뒤편의 끝에 가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도 시위를 한다 하고 밖에 나가서 그 뜨거운 데서 시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땀이 비오도 달 것이고 아무리 참아도 더운 건 더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땀이 잘 나고 그러면 괜찮지만은 땀이 흐르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도 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집에 있어도 에어컨이 또 없는 집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자기 집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자기 집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디 임시 거처하면서 일을 보고 할 때도 에어컨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풍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외부 공기가 더워지면 선풍기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운 바람 나니까요. 그렇게 되면 체온은 올라가고 일이 안 되고 또 점점 그 더위가 쌓이면은, 물론 이길만 합니다. 그러나 쌓이면은 그 몸의 가장 야간 부위부터 천천히 병이 나게 됩니다. 특히나 노약자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것이 쌓여서 작은 병이 큰 병을 만들고 나중에 세월이 가서 나이가 먹고 저항이 약해질 때 바로 그때 지병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더위 속에 있지 말고 지나치게 추위 속에 견디자 이러면 안 됩니다. 견딜만 하니까 견디자 이렇게 하지 말고, 굳이 이기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피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살펴볼 겁니다. 여름에는 어떤 경우라도 일단 물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땀은 여참은 늘 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물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맹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되어 있는 그 액체를 바로 물이 희석시켜버리고 씻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위산에 의해서 상처가 난다 이런 말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속이 따가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될 때는 간장을 조금 타는 거예요. 많이 타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은 수분이 땀으로 나가면서 배출된 그 염분도 보충하고, 그리고 위와 장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일단 이제 많이 먹는 건 기본입니다. 거기에 조금 간장을 탄 게 좋다. 간장이 없으면 소금을 조금 넣어도 되는데 간장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어컨이 있으면 간단해요. 선풍기밖에 없습니다. 또 밖에서 일하면 선풍기마저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얼음조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얼음조끼 장사는 아닙니다. 얼음조끼를 활용하는데 이제 얼음조끼도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 못 가요. 금방 녹은단 말이에요. 보통 2시간 정도는 그래도 버틴다 하지요.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냉동고에 그 팩을 몇 개 더 넣어놓고 땡땡 얼은 다음에 교체해 주면 되겠죠. 그러나 밖에서 작업하거나 일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시위를 한다 이럴 때는 얼음조끼 착용해봐야 얼마 못 가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얼음조끼 착용을 할 때 좀 그 팩이 좀 더 오래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얼릴 때 소금하고 같이 얼리면 더 땡땡 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막 5도의 얼음, 5도 얼음이다 해도 한 10도 얼음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녹을 때는 2배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얼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2시간은 가니까 여러 개를 얼리면 되고, 이제 밖에 작업장이나 어디 멀리 가서 좀 오래 해야 될 곳은 아이스 박스 안에 한 10개씩 이렇게 넣어 가지고 가서 녹으면 갈아 끼고 녹으면 갈아 끼고 이래도 되지요.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리에서 시위하는데 갈아 끼러 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팩트병이 있죠. 팩트병 2리터짜리 팩트병 하면은 좀 제법 큰 거잖아요. 거기 물을 딱 담아서 꽁꽁 얼립니다. 소금하고 같이 얼리면 굉장히 깊게 얼어요. 또 마시지 않으려면 그 안에 소금을 좀 타가지고 얼리면 또 좋죠. 그러나 녹으면 그 물 마시고 시원하게 그래야 되니까 그냥 맹물로 팩트병을 얼립니다. 얼려가지고 어디 멀리 밭에를 가거나 작업장을 갈 때는 그걸 2-3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차에 싣고 가면 돼요. 뭐 시위를 가도 그렇잖아요. 멀리서 가면 차로 가지 걸어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차에 가지고 가서 하나만 꺼내 가지고 등에 짊어지면 돼요. 뭘로 짊어지느냐? 등에 얇은 천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저 한 돈 1,000원, 2,000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 그 어깨에 매는 거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게 아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 아주 얇으면서도 그거는 둘러매도 그것 때문에 몸이 덥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병 담아 가지고 둘러매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2리터짜리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녹으면 5-6시간 녹아요. 그거 한참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밭일을 한다 해도 아니면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한다 할 때 그 한 2개 바꿔 끼면 됩니다. 녹으면 하나 교체하고 녹은 건 마시고 이래도 되거든요. 주변에 얼음은 없어도 찬물이 있다. 아니면 샘물이 있다. 그 샘물은 시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라도 담아 가지고 짊어지면 한참 시원하게 돼 있어요. 그 물 안에 얼음 좀 넣으면 더 좋고 또 거기다 소금을 넣으면 온도가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뭘로 하든지 뭐 관계가 없죠.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 이것도 저것도 없다 이럴 때는 물수건을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옷을 안 입어야 돼. 이거는 뭐 물론 입어도 되지만 젖으니까 수건 제법 큰 것을 2장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붙이지 않죠. 거기 목을 끼워야 되니까 망토처럼 어깨 쪽에 해당하는데 한 몇 군데 꼬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을 묻혀서 꽉 짜버립니다. 수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꽉 짤 건 없고요. 물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짜죠. 그래 가지고 목에 끼워서 걸칩니다. 앞뒤로 망토가 됩니다. 거기다가 바로 선풍기 바람을 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선풍기만 사용하면 더운 바람이 나서 도저히 사용 못한단 말이에요. 이 한참 더울 때는. 그런데 그 바람이 그 젖은 수건에 닿게 되면은 그 수분이 이제 증가하면서 체온을 뺏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에어컨 시원한 데 있는 것 같이 아주 시원해요. 선풍기 바람은 더운 바람 나서 시원하지 않지만 그 물수건 증발하는 거는 시원합니다. 그러면 한 번 물 묻히면 몇 시간 가느냐? 7, 8시간 뭐 문제없이 갑니다. 7, 8시간 시원합니다. 나중에 좀 마른다 싶으면 다시 한번 물 묻히면 돼요. 그럼 하루 종일 에어컨 없어도 시원합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 단점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은 그게 물을 적셔서 있다 보니까 쉰내가 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 돼요. 귀찮다고 계속 물 묻히고 짜고 물 묻히고 짜고 하면서 사용하면 이제 쉰내가 나겠죠. 네, 그것이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이 상당히 차갑고 시원하기 때문에 계속 연달아서 하면 이 등이고 이런 데가 냉기가 조금 들어오면서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차가운 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만 그때는 이제 잠깐 하지 말고 이렇게 덥게 지내면서 땀을 좀 내줘야 되겠죠. 그만큼 그게 차가워요. 그래서 종종 이제 좀 떼고 사용하지 말고 또 그러다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아까 얼음조끼 해도 좋고요. 그거 아니라도 물수건도 충분하게 여름을 이기는데 문제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에는 그 반대로 뭐 화팩을 이용하면 쉽죠. 과학을 이용하는 거죠. 화팩. 그 옥션이 뭐 지마켓이고 어디 많이 팝니다. 홈플러스니 이마트니 다 팔잖아요. 오늘 간단하게 더위 피서 이기는 법 말씀드렸는데요. 절대 더위 추위를 참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야금야금 몸에 열이 들어오고 냉이 들어오면서 가장 약한 부위부터 장기적인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이가 들어서 나타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몸을 더위 추위에 혹사시키지 마시라. 그것도 큰 스트레스거든요. 몸에서 볼 때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굳이 병을 일부러 만들고 수명을 단축하고 피부를 거칠게 찌그러지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 내고 추위에 시달려도 피부가 다 안 좋아지거든요. 이제 끝내기 전에 에어컨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누구나 활용하고 누구나 잘 쓰고 있죠. 그렇지만은 에어컨이 편리하면서 이것이 이제 냉방병을 만들죠. 냉방병이 어떤 상태냐 하면은 피부가 잘 열리고 다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몸 내부에 열이 나면 빨리 열려 가지고 열을 배출하고 또 내부가 추워지면 빨리 닫아주고 이렇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절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화기가 내부로 쌓이는 거예요. 화기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폐는 점점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찬 걸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배가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고 상체에 열이 많습니다. 피부에 열이 많고 이런데 운동도 많이 안 하지 찬 거 덥다고 막 먹지 이러다가 보면은 배는 점점 차가워지니까 상체가 더 열이 많아지고 피부에 열이 더 넘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몸의 구조는 땀 배출이 참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화기가 넘치고 흔히 표현하자면 화딱증이 난다. 화도 또 실제 잘 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변덕도 막 심해집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데 속이 화기가 차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더위를 너무 느끼고. 그런데 땀이 나긴 나는데 또 전신에서 시원하게 안 나줘요. 나는 곳만 나는 거예요. 원래 몸이 더워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시에 쫙 나줘야 이 건강한 몸인데 그게 안 되고 한쪽에서 난다는 거죠. 물론 계속 열을 가하면은 결국은 온몸에서 나긴 나겠지만은 처음부터 온몸에서 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마에서만 난다, 어디 어깨에서만 난다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답답하고 열이 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에어컨을 또 틀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속에 열이 안 빠진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를 못 시키고 머리가 멍하고 눈에 열기가 치성하게 되고 이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나 기관지나 폐 이런 데도 영향을 막 주게 되죠. 노약자, 특히 노인분들한테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냉방병이 젊은 사람도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조금 덥게 하면 속이 답답하고 조금 서늘하게 하면 피부가 너무 차갑고 이게 막 반복이 돼요. 이게 바로 에어컨을 계속 장시간 차갑게 쐬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선풍기도 계속 쐬어도 마찬가지고 이 싸늘한데 약간 차가운데 거기서 잠을 늘 자도 마찬가지고 그 현상이 다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에어컨 바람이 센 곳에 앉은 분들은 옷을 두텁게 좀 입어야 돼요. 여름이라도 속옷을 겉에는 제복이다 하면 속옷을 얇은 거 얇으면서도 겨울에 입는 거 있어요. 그걸 입으셔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할 형편도 안 된다 하면은 시간만 나면 더운 데 가서 좀 몸을 덮이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해 줘야 되고 집에 와서는 한 2시간 3시간 땀 내줘 버리면 됩니다. 집에 와서도 또 에어컨 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피부 조절이 안 되는 분은 집에 와서도 에어컨 또 틀어야 돼요. 안 틀면 답답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에어컨 온도가 설정을 이제 자기 집에 따라서 직장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곳은 한 26도 어떤 곳은 30도 이렇게 설정합니다. 에어컨이 저 높이 달려가지고 좀 더운 곳이 있을 때는 한 30도 설정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28도나 27도 이와 같이 설정을 합니다. 그건 딱 이제 맞춤 맞는 온도이기 때문에 너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 선풍기를 활용한다는 거죠. 선풍기. 그러면 냉방병이 잘 안 오죠. 이제 그렇게 해도 종종 끄거나 아니면 몸을 좀 더운 데로 노출시켜 가지고 땀이 살짝 나주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냉방병을 예방하고 치료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피부 조절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이 장이 반드시 따뜻해져야만 그 답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 근육 운동을 하체 쪽으로 많이 해줘야 돼요. 허벅지하고 배. 그걸 많이 해줘야 장이 따뜻하게 살아나거든요. 뭐 더운 물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찬 거는 안 먹어야죠. 여름에 더워도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그저 입에 대었을 때 미지근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서늘한 정도 온도를 먹으면 되죠.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배가 좀 차갑고 혹시 변이 무르고 이런 분들은 이제 생강차를 활용하면 좋아요. 생강차를 찌꺼기는 먹지 말고 물만 우려서 끓인 다음에 식혀서 먹는 거예요. 그럼 변이 좀 단단해진다 하면 먹지 말아야죠. 여름이니까 생강차 계속 먹으면 안 되겠죠. 더워요, 그는. 예, 그렇게 해서 장을 다스리면서 점점 장이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체에 답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땀내는 훈련을 합니다. 등산을 좀 해도 좋고 집에서 그냥 가벼운 운동 해도 됩니다. 그때 땀이 잘 날 수 있도록 해열제 있죠. 해열제를 조금만 먹습니다. 이제 아스피린을 먹는다면 서방정을 먹어야 됩니다. 서방정 천천히 녹는 거 조그만 거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 그거 먹으면 되겠죠. 만약에 즉시 녹는 거라면은 쪼개서 조금 먹으면 돼요.
그건 뭐 즉시 녹아버리는 거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서방정은 천천히 녹는 거니까 쪼개면 안 되고요. 그 대신 그 적은 걸 먹어야 됩니다. 그걸 왜 먹느냐면 혈액순환을 쉽게 해가지고 땀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조금 먹고 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는 땀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더운 물을 두세 잔 먹고 하면 금방 땀이 납니다. 내부부터 열이 나오면서 땀이 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라든지 한증막 이런 데서 땀은 내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 냉방병 있는 사람 거기서 땀 내면은 지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는 활용하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그냥 더운 물을 먹고 살살 운동하고 아까 해열제를 조금 먹어서 땀 내는 걸 쉽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땀을 20-30분만 딱 내고 중지하는 겁니다. 그때 옷 다 벗고 시원하게 목욕해야 되죠. 그것을 일주일에 2-3번 훈련을 해줍니다. 땀 내는 훈련. 그러니까는 이 피부 조절 기능을 다시 살리자, 이런 거예요. 냉방병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 이것도 세밀히 하자면은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오늘 그냥 간단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더위를 이기자 이 편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칩니다.